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인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요란합니다. 증시도 아주 요란한데요. 월가는 강세론이 여전히 중론입니다. 전문가들 지적을 하나씩 전달을 해드릴게요.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자산 가치를 밀어올린 신용하고 돈의 홍수에 있다. 그런데 통화 가치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돈의 홍수가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이 자기가 보기에는 50배의 주가 수익률로 계속 거래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아주 상당히 강한 낙관론을 내놨습니다. CNBC가 지난 12월 8일에 월가 애널리스트 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많은 12명이 S&P 지수가 내년 말에 한 4,000에서 높게는 4,5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했네요. 오늘 새벽에는 조금 빠졌습니다. 3,668대로 빠졌는데요. 이 가운데 14명은 내년 증시를 낙관을 했는데 좀 조심스럽게 낙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배경으로 부양이 지속될 거라.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을 꼽았습니다. 13명은 내년에도 달러 약세가 이어질 거라고 관측을 했고요. 또 22가 연준보다 더 완화적인 기조를 취할 거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미국 주식 전략가는요. S&P 지수가 내년에 4,300 정도로 갈 거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로 한 1조 달러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중 한 절반 아니면 그 이상이 머니마켓 펀드를 이탈해서 다른 자산으로 갈 거다 하면서 상당 부분이 증시로 가고 일부는 채권에도 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코스틴은 경기 민감주의 단기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서 가치주의 경우는 헬스케어가 지난 30년 사이 가장 싸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블랙록은 올해가 위험자산의 건설적인 한 해가 될 거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를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상당히 타이트한 범위 내에서 유지를 할 거라는 전망을 했고요. 미국 주식 말고 이머징 마켓 그리고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에도 비중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하고 유럽 증시에 비해서 이쪽들이 상당히 좀 비중이 낮게 되어 있다는 지적도 했고요. 반면에 전 세계 투자 등급 채권하고 미국 국채는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요. 미국 국채는 자기는 사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단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리로는 국채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증시에 일부 거품이 끼어 있는 것 같지만 전부 거품 낀 건 아니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JP모건 보고서도요. 미국 증시 강세가 현재 진행형인데 이미 한 중반쯤에 접어들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다가올 조정이 매수 기회다 하면서 금하고 원유를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대신에 신흥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 골드만삭스 보고서 하나가 입수가 됐는데요. 지금이 강세장이지만 큰 규모의 조정은 나타날 것 같지 않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서 완만한 수익률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테니까 조금 옵션은 처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낙관론도 있지만 여기 대해서 상당히 견제하는 목소리도 적지가 않습니다. 팩트셋이 애널리스트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 1분기 기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15%, 2분기에는 한 45% 오르고 내년 전체로는 한 22%가량 증가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여기 대해서 스티펠의 베니 바니스터 기관주식 전략 총괄은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전망이 비현실적인 강세론이라고 자기는 본다 하면서 자기는 내년 기업 수익 전망치를 11% 정도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게 팬데믹 이전인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백신 기대감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TD 아메리트레이드의 키넌 수석시장 전략가는요. 물론 백신은 대단한 뉴스다. 하지만 물류라든가 공급, 그다음에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 같은 거는 이건
경계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비자 주식의 일부 소극적인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고 말을 했고요. 항공사 크루즈 종목 그리고 월트 디즈니, 스타벅스 같은데 되돌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알파 오메가 어드바이저즈의 피터 체체니 CEO는요, 증시가 카지노로 전락을 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의 시황이 2000년대 주택 열풍 그리고 1990년대 닷컴 열기, 닷컴 거품이 꺼질 때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그러면서 백신이 보편화돼도 적지 않은 사람이 안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브리클리 어드바이저즈의 부쿠바 CIO도요, 닷컴 버블 붕괴 때가 연상이 된다 하면서 시티그룹의 패닉 행복 모델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역발상 매매 신호인 시장 도치감이 지난 몇 달 사이 굉장히 올라갔다. 그리고 인플레 우려도 경계를 할 때가 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1%를 웃돌게 되면은 주식을 던져라.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투자 블로그인 트루 콘테리언 운영자 스티브 존 카플러는 내부자가 지금 이렇게 주식 열기가 있지만 내부자들은 주식을 던지고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기업 경영진의 주식 거래를 추적하는 J3 정보 서비스 이걸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내부자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 이 사람들은 기업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절벽을 느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적지 않은 종목이 몇 가지 종목이 많게는 한 40%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0년, 2003년에 약세장 재현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머징 마켓에 대한 관심들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오펜하이머의 아리 워드 이사는요, 오펜하이머가 이머징 마켓 ETF를 오펜하이머의 이머징 마켓 ETF가 3월에 바닥을 찍고 나서 70%가량 상승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10년여의 하향 트렌드가 역전된다. 그러니까 현재 장기 턴어라운드 국면이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에 상장된 한국 ETF인 블랙록의 EWY가 2007년의 고점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라퍼 탱글러 인베스트먼트의 낸시 탱글러 CIO도요. 내년 경기 회복세를 고려할 때 이머징 마켓 노출을 높이는 게 좋다.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지난 2분기에는 중국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만 비중을 높였다고 소개를 했고요. 또 미국 포트폴리오에서도 이머징 마켓하고 비즈니스하는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에 대한 노출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JP모건의 조이스 장 글로벌 리서치 책임자는요, 올해 상승장 와중에도 신흥시장 매수가 저조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흥시장이 자기가 볼 때는 20%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에 몰리면서 중국하고 인도 같은 신흥시장이 소외됐다는 평가도 했고요. 그래서 밸류가 매력적이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는 중국 외에 나머지 신흥시장 등급을 자기는 높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브라질, 한국, 태국을 거명을 했습니다. 또 신흥국 채권도 낙관한다. 선진국이 마이너스거나 수익률이 아주 낮은 데 반해서 신흥국 채권은 지금 한 5 내지 6%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종목 추천 부분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월가 쪽에서 어떤 종목들 관심이 있는지 상당히 좀 궁금하시죠? 투자 리서치 회사 CFRA의 샘 스토벌 CIO는요, 미국 증시의 저품질 주식이 앞으로 몇 달 정도 랠리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부양책 기대로 등급이 낮은 주식에 더 많은 투자 의지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투자자들이 저품질 주식으로 돌아서는 것은 경기 회복 기대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다 하면서 파산 위험이 있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은 기업을
골라라. 왜냐하면 가장 상승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뭐 이런 얘기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딱 종목을 집었는데요. 세일즈포스하고 윈 리조트 그리고 레버러터리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 홀딩스를 특히 거명을 했습니다. 레퍼트 핸들러 그 인베스트먼트의 그 탱글러 CEO는요. 월마트 얘기를 했습니다. 월마트가 올해 강세를 보여왔지만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지난 5년 월마트가 그 S&P 지수 상승률을 상회를 했는데 여전히 밸류가 매력적이다는 평가를 했고요. 매출 대비 주가 비율이 낮아서 장기 보유가 바람직하다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마트가 오프라인 온라인 거래 디지털화가 또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고 AI도 잘 쓰고 있다. 그래서 21세기형 기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인도 전자장거래 그 자회사죠. 플랩카드가 IPO 되는 거, 플랩카드의 기업 공개도 호재다 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그 아리 월더 기술 분석 헤드도 자기는 필수 소비재 강세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월마트하고 코스트코는 예외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UBS는 보잉을 권고했습니다. 보잉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를 높였습니다. 목표가도 $300로 2배로 올렸습니다. UBS 분석은요, 내조형 그 역내 저가 항공사 중심으로 항공사 그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보잉이 생산 회복이 될 수 있고, 특히 중국이 지금 737 맥스 기종이 아직까지 이제 그 가라앉아 있는데 중국이 이걸 인증하게 되면은 엄청난 탄력을 받을 거다 했습니다. 참고로 보잉 주식은 지난달에만 11월에만 한 45%가량 뛰었고요. 올해 12월 들어서도 한 10% 정도 뛴 상태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ATM하고 포스, 그러니까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업체인 NCR를 추천을 했습니다. 목표가도 한 $25에서 $34 정도로 높였고요. 지금 NCR이 코로나 이후에 그 대표 주자가 될 거다 하면서 특히 팬데믹으로 충격이 큰 미국하고 유럽에 미국 소비시장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NCR의 그 주요 고객사가 이제 월마트, 맥도널드, 치포틀 같은 데인데 여기도 팬데믹 이후에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지적도 했고요. UBS는 바이두도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이 바이두를 살 시점이다. 그러면서 목표가도 $130에서 $190로 높였습니다. 바이두가 자기네 그 바이백 한도를 $15억 높인 것도 상당히 호재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두 경영진이 이런 그 모바일 앱 쪽으로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그 경영 전략을 이렇게 초점을 바꾼 것도 큰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광고 비즈니스도 안정적일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이제 바이두가 아시다시피 클라우드하고 자율주행 부문에도 이제 그 집중을 하는데 이게 별도 상장될 가능성도 기대가 된다는 지적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텐센트하고 바이트댄스의 경쟁력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어떤 그 리스크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뭐 엄청나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경보음도 조금 있습니다. JP모건이 이제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테슬라가 아시다시피 S&P 지수 그 편입 기대감이 커서 이런 그 강세에 큰 이게 동력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도 S&P 지수에 편입되고 나서 빠진 종목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전기차 니오는 골드만삭스가 상당히 아주 강하게 추천을 했습니다. 매도에서 보유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치도 7.7달러이던 거를 $59, 뭐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한 60% 이상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니오는 올해 들어서 한 1100%가량 주가가 뛴 반면에 테슬라는 한 580% 정도 뛴 상태입니다. 백신이 나와서 뭐 지금 뭐 시장이 뭐 굉장히 뭐 기대하는데 백신 기대감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뭐 부작용도 있고 뭐 안 맞겠다는 얘기도 하는데 일단 월가에서는 증시는 그래도 간다 쪽이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영장